안녕하세요. 한국석유공사에서 준비한 에너지 이슈 초대석 진행을 맡은 김인우입니다. 이번 시간 초대석 주인공 공주대학교 권익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권익윤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CCS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CCS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해서 저장소까지 수송하고 저장소에서 땅속 깊은 곳에 주입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는 기술까지를 CCS 기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 포집 기술, 수송 기술, 저장 기술, 모니터링 기술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공장에서 배가스, 화석연료를 연소한 이후에 나오는 배가스는 혼합물입니다. 네. 그 혼합물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분리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물 분리법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모아내는 것을 포집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축, 액화해서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게 되고요. 네. 저장소, 땅속 한 800m보다 깊은 곳으로 가면 이산화탄소가 액체와 비슷한 정도의 밀도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초임계상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네. 그 정도의 깊은 곳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영구히 격리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에서 CCS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CCS는 결국 포집, 수송, 저장, 모니터링 이 네 가지 기술이 좀 상호작용을 좀 성공적으로 해야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산화탄소 하면 탄산음료나 샴페인처럼 뭔가 팡 하고 터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산화탄소를 좀 땅속에 묻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 계속 그 저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지층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에 녹으면서 무거워진 이산화탄소 수용액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물이 일반 맹물보다 더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영구히 격리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래로 내려간 이산화탄소 수용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광물화돼서 영구히 격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부분적인 압력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지진하고 혹시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땅속이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버티는 힘 안에서 그렇게 땅속을 잘 달래가면서 주입을 하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주입을 한다면 사실은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국제적으로 석유회사들이 미래 투자를 위한 사업으로 CCS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석유가스를 개발해왔던 기업,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CCS 사업을 도입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술로 보면 한국석유공사, 여러 민간 E&P 회사, 즉 석유개발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서의 CCS 사업, 시범 사업을 실증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그러한 CCS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석유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가스 개발 기업이고 땅속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 기술적인 능력, 경험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가스 개발 공기업으로서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 고갈저류층을 활용한 CO2 지중 저장 대규모 사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국내 실증 사업 외에 좀 한국석유공사에서 글로벌하게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국내 저장소를 활용하는 CCS 사업 외에도 네.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저장소를 활용하는 CCS 사업에 대한 기대도 많이 시나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 CCS 사업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CCS 사업을 주도하는 것 외에 동남아시아, 중동, 호주 등등을 통한 세계 해외 저장소를 활용하는 CC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말레이시아 지역의 CCS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달성에 기여하는데 핵심적인 노력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CCS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탄소를 땅속에 저장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있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이 기술 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CCS라는 기술을 좀 이렇게 뉴스에서 아주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접했었는데 오늘 교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배워봤거든요. 이 기술이 앞으로 좀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좀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한국석유공사에서 준비한 에너지 이슈 초대석 공주대학교 권희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